오늘은 고구려에 숨겨진 영웅이자 제25대 국왕인 평원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원왕은 557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짐작되며 590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죠. 559년 3월부터 590년 10월까지 31년 7개월 동안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이름은 양성이고 그의 아버지는 24대 국왕인 양원왕이었죠. 평원왕은 담력이 크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후에 그가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평원왕이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밖으로는 적들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죠.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551년에는 고구려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유연제국이 돌궐에 의해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이후 돌궐은 고구려까지 침략해왔습니다. 백암성과 신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고구려군이 돌궐을 물리쳤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남쪽의 백제와 신라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빼앗아간 것이죠. 게다가 557년에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환도성에서 간주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승이었던 해랑 스님이 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며 신라로 떠나버릴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원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563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평원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백성들의 어버이 된 자가 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후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고 직접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비가 오기를 기원했다고 하죠. 또한 평원왕은 불필요한 국가사업을 중단하고 농사와 길쌈을 장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지방에 보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게 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평원왕은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평원왕의 두 번째 업적은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빛을 발했던 것인데요. 그는 즉위 직후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는 시조 추모왕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천신의 후손임을 확인하고 왕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평원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세력 다툼에서도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578년에는 중국의 북주가 침략해왔을 때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583년에는 유목제국인 돌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고구려는 요서 북부 지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평원왕은 570년 외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죠. 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원왕의 이런 군사적 성공과 외교적 노력은 고구려의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이렇게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평원왕의 세 번째 큰 업적이 바로 장안성 건설입니다. 장안성은 오늘날 평양의 중심부에 있던 거대한 도시였죠. 둘레가 23km나 되는 이 성은 55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35년 만인 586년에 완성됐습니다. 장안성은 내성과 중성, 외성, 북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궁궐과 관청, 귀족들의 집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평원왕은 이 장안성을 완성한 후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 장안성은 후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원왕은 무리하게 성을 건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백성들의 삶도 챙겼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때의 피해가 심할 때는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성을 짓는 것보다 백성들의 농사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평원왕의 태도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평원왕의 노력 덕분에 고구려는 다시 강대국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당시 중국의 역사서에 따르면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6천리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크기입니다. 때문에 평원왕과 그의 아들 영양왕 시기에 다시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평원왕 시대에는 문화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해분 사오묘와 오오묘 같은 화려한 고분벽화들이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무덤 천장에는 황룡이 그려졌고 생동감 넘치는 사신도와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이것은 이 시기에 고구려가 문화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원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달의 이야기입니다. 평민 출신인 온달이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된 이야기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는데요.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평원왕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이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원왕도 말년에 커다란 위기를 겪게 되죠. 581년 중국에서 수나라가 건국되면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589년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평원왕은 수나라의 침략을 걱정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는 성을 쌓고 쌀을 비축하는 한편 수나라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병을 보내 수나라 국경을 공격하거나 수나라의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심지어 수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평원왕은 590년 10월 33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영양왕이 즉위했고 고구려는 이후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평원왕이 다져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평원왕은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외적을 물리치거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